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사회 현안 법적 측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경찰 수사 어떻게 보세요? 경찰 수사요? 네. 저는 일단 네.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에 네. 빠져 있다는 것을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습니까? 수윤 5군데 예.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예. 자택? 근데 어쨌든 간에 입건은 6명만 예. 현재까지 돼 있는 상태고 예.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하는 것은 예. 용산 소방서장은 왜 입건이 됐을까? 예. 혐의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이거든요. 손 떨면서 브리핑하던 그분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그 종로 소방서 구급차가 먼저 도착했다. 현장 통제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날 여러 가지 지금 거론되는 예. 그 국무총리부터 네네. 행자부 장관, 예. 그다음에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청장 이 5분 아무리 봐도 이 용산 소방서장보다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손 떨면서 브리핑하고 현장에서 어쨌든 소방은 네. 물론 사전에 그 구급차가 먼저 가 있다거나 원래 예. 큰 콘서트 같은 거 하면 먼저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조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은 그런 조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용산구청장이 예.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 자리에서 몇 번 이렇게 해 지적했다 주십시오, 싶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용산서장이 업무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하는 혐의로 혐의가 입건되는 굉장히- 게 예. 맞나? 그다음에 물론 용산 소방서장도 소방서장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죠. 져야죠. 그러나 그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하나 떠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다른 사람들.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특히나 그 용산구청장은 뭐 수사 대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수사 대상에서 쏙 빠진 서울청장 예. 김광호 서울청장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서울청장인데. 예, 서울청장이 그냥 책임이 서울청장에게도 있지 예.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실무지휘의 책임이 있죠. 실무지휘의 예. 책임이 있고요. 그 대비를 하라고 했을 때 원래 용산서에서는 마약사범 체포에 15명 정도를 배치한다고 했었단 예. 말이죠. 10월 초에 세운 계획에 따르면. 예. 그런데 10월 28일 날 하루 전날 서울청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본인이 지시해서 마약사범 그 공문도 나왔고 예. 마약사범 검거를 위해서 전 서울 산하경찰서에다가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52명을 배치를 하고 서울청 마수대, 마약수사대를 예. 2개 팀을 배치를 해서 그 2개 팀이 실제로 사고가 났던 지역을 예. 그 지역을 중심으로 2개 팀을 배치를 했단 예. 말이죠. 그런데 용산서에서 경비계획, 그 혼잡 경비를 위해서 기동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 보고를 10월 초, 그다음에 예. 10월 26일 2차례나 통신망에다가 예. 올리기도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건 무시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사실은 대비가 없었다는 건데 예. 대통령이 흔히 얘기하는 소위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예. 건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서울청장이 1번으로 보이거든요. 1번이죠. 네, 예, 1번이죠. 서울청장이 1번으로 보이는데 왜 서울청장은 빠졌는가. 왜일까요? 뇌피셜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윤희근 청장, 그래서 경찰청장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먼저 서울청장을 내놓으면 네. 왜 경찰청장은 안 네, 하느냐라는 이럴까봐. 비판으로 갈까봐 서울청장을 아껴뒀다가 이게 정말 이런 그렇다면 국민을 상대로 경찰청장은 해서 무조건 보호하겠다 이 뜻이라고 그 뜻으로 저는 자꾸만 읽혀요. 자, 그럼 거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저는 어제 그 대통령께서 경찰을 질책하는 거 보고 시원함보다는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느꼈는데 예. 왜 국민들은 대통령이 질책하는 걸 보고 비판적으로 이 사태를 보는 분들은 왜 마음이 답답했을까? 제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한 겁니다. 왜 나의 마음은 답답할까? 대통령이 왜냐하면 경찰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질책해야죠. 그걸 예. 들으면 야, 참 세게 뭐라 그러는구나,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예. 뭔가 찜찜한 게 답답해요, 가슴이.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그 사과를 질금질금 네.
한다고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뭐 약간 모호한 경계에서 여기저기 행사 참여해서 사과를 하거나 회의하면서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네. 회의하면서 한 건 공식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도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비판적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적어도 아까 이재호 고문도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네. 담화 형태의 공식적인 그럼요. 사과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게 있었다면 그 질책이 본인의 어떤 정확한 잘못을 인지하고 이제부터 뭐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왜 그랬냐는 질책을 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공식적인 사과나 어떤 솔직하고 적절한 인정 없이 자신의 네. 대통령 본인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이 경찰을 질책하니까 강하게 네. 자기 책임을 쏙 뺄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 국민들은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죠. 제가 예. 찝찝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겠죠. 예, 왜냐하면 본인 책임은 한 번도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경찰이 권한이 없어서 주체자가 없는 집회라서 예.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상민 장관이 그 얘기를 하니까 또 한 번 이상민 장관 말이 맞다라고 권한과 책임이 경찰에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112 녹취록이 딱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모든 참사의 주범이 이 영화의 이 비극 영화의 빌런은 경찰이야. 특히 용산 경찰서장이야.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좀 찝찝한 거죠. 물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제 그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거기서 뭐 박희영 청장이란 용산구청장이라든지 뭐 마음의 책임 정말 국민으로서는 또 한 번 더 화를 마음의 돋구는 책임. 이런 말들을 했는데 저는 질문에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우택 의원,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이만희 의원 이분들 질문을 보면서 와 정부 여당이 저런 인식이라면 그 경찰을 질책하는 게 어떤 사태에 대한 인식 끝에 경찰 질책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정우택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용산서장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대학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알박기 한 인사다. 그 얘기를 받아서 장제원 의원은 그 용산서장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미스테리하다. 고의 아니냐라는 질책을 합니다. 이 얘기는 소위 호남 출신, 경찰대 출신, 문재인 정권 사람인 그 용산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로 이 사건을 방임했다. 최소한 방관하고 방임했다. 고의로. 이 맥락인데 대통령의 어제 그 질타, 격정적인 뭐 오늘 중앙일보에서는 일만자 질타라고 해서 굉장히 잘한 것처럼 기사 뉘앙스를 제목을 뽑았던데 이게 다 그냥 현장 관리자를 지칭하고 있고 그래서요. 무한 책임이 국가는 무한 책임이지만 실제 책임은 현장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만 딱딱 가야 된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발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냐면 대통령이 전반적인 어떤 통수권자로서 행정의 전반의 수반으로서 뭐 지휘를 하려면 보고가 돼야 되지 않았느냐. 뭐 그 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러니까요. 기사. 나는 보고 제대로 못 받았다. 보고를 못 받아서 조치를 못했다. 이 뜻의 어떤 그렇습니다. 이 취지의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맞죠?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용산서장 그다음에 서울청에서 112 상황관리관을 해야 됐던 유미진 총경. 유미진 총경에 대해서도 또 특정 대학 출신해서 경찰대를 타겟. 호남 경찰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인사가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빌런으로 지금 캐스팅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인식은 정말일까요? 저는 그렇게까지야. 아니 근데 어제 정우택 의원 발언은 정확하게 워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그랬죠. 이만희 의원은 무슨 뭐 각시탈 쓴 사람들이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 바닥에. 근데 그 각시탈 쓴 사람들이 어디 민주노총 행사 보니까 각시탈 쓴 민주노총 행사에 그 각시탈 쓴 사람들이 나오더라. 이거 바닥에다가 오일 뿌린 사람 민주노총 조합원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위험한 생각들을 말씀하시네요, 정말. 근데 그 장소도 그쪽이 아닐 뿐만 아니라 뿌린 것도 진빔이라는 거예요. 콜라랑 양주 섞은 진빔. 아니 근데 그거
정말 위헌비어에 거의 가까운 그런 사실을 국회의원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책임을 경찰에다 떠넘기거나 혹은 일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 발생한 참사라는 그런 규정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책임, 정부 여당의 책임이 아니라 호남 출신, 경찰대 출신 전 정권 인사들의 책임. 그런 식으로 하면 해법이 진짜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요. 이게 정말 이게 국민들의 화를 더 돋구고 이 애통함을 더 깊이 이제 정말 이렇게 가슴에 맺히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이게요.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의 대응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응이 이어졌어요. 네, 뭐냐면 네. 자리에 없고 뭐 보고도 되지 않고 행안부 장관은 알지도 못하고 있고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자,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까지 모두 어떤 수사의 대상이 돼야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실무적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1분 단위로 체크가 돼야죠.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의 일이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그다음에 또 근데 왜 이렇게 아무 대비가 없었느냐? 그건 또 다른 줄기라고요. 아주 다른 줄기. 이 대비가 없었던 부분이 이 사건의 본질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아무 대비가 없었느냐? 그리고 경찰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왜 청장부터 서울청장, 용산경찰서장, 그다음에 경찰을 떠나서 용산구청장까지 네. 왜 이 행정 시스템은 모조리 붕괴됐는가? 네. 그러면 이 사안을 보면 두 가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그들의 죄는 물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서 대응 제대로 못한 행안부 장관부터 용산구청장까지 죄를 물어야죠. 그런데 그거랑 또 하나 진행돼야 될 게 왜 이 수뇌부가 한결같이 딴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네.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야죠. 거기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왜 이 경찰 그 똑똑하다는 경찰들이 왜 전혀 대비를 안 했을까? 그 안 하게 왜냐하면 한 명이 그랬다면 이거는 한 명의 책임 방기나 무슨 한 명의 게으름이나 한 명의 책임 혜택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왜 이 지도부가 동시에 자기 할 일을 안 했느냐? 이거는 어떤 데서 영향을 받은 무엇인가가 이들을 동시에 그쪽 생각을 못 하게끔 만들었다는 추론이 거죠. 합리적이겠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깃발을 함부로 들면 안 되거든요. 어느 예. 한쪽의 깃발을 굉장히 신모원려해서 예.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요. 그 공무원들은 그거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생리가 인사권자,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고 어느 쪽을 가르치고 있느냐를 예.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달부터 소위 마약과의 전쟁, 이거 90년도에 그 노태우 정권이 했던 범죄와의 전쟁을 예. 떠올리게 하는데 어쨌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의 날 행사에 가서도 마약과의 전쟁에서 우리 경찰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 예.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하고 한동훈 장관은 4개 지청에 검찰 지청에다가 마약 특별 수사팀을 예. 꾸리고 이러면서 이게 그 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5대 사회학인가요? 그래서 뭐 불량식품 뭐 등등등 하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그거 뿌리 뽑는 거에 나섰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경찰에 가서 축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마약 성전 국가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경찰, 검찰, 사정기관의 모든 이 시선은 마치 붉은색 보자기를 들고 있는 투구사에게 돌진하는 황소처럼 그쪽으로 돌진하게 됩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용산구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용산구청도 마찬가지고 저는 박희원 구청장은 좀 거짓말 나중에 정말 그 구설이 화가 될 텐데 아니 뭐 본인이 8시와 9시에 거기를 둘러봤다. 근데 둘러봤다라고 하는데 본인 집이 그 참사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퀸원 거리 쪽이 본인 집이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 길 아니었나? 그리고 쓱 한번 훌러보고 CCTV에 잡힌 것도 보면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당일날 의령에 본인 시제 지내러 갔다 오면서 공무상 다녀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제 그 현안 질의에서 된통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뢰성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이거는 가정이고 내피셜인데 네. 경찰을 이렇게 비난해서 예를 들어 이 행정부 자체의 책임을 좀 모면하라고 경찰을 비난하는 것이라면 네. 왜 청장은 보호하려 할까? 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건 뭐 좀 당연해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청장까지 가게 되면 바로 윗선인 이상민 장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만약 이상민 장관까지 가게 되면 뭐 총리 대통령실로 그렇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끊어야 되는데 어디선가 끊어야 되는데 서울청장에서 끊었을 때 예. 만약 서울청장 정도에서 끊었다면 그 위에 경찰청장이 있고 이상민 장관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뛰어넘어서 이상민 장관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예. 굉장히 어색해 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쪽이 뭐 팔을 내주고 뼈를 얻는다 뭐 이런 등등의 뭐 과거 그래서 옛날 비유가 있으니. 경찰은 비난하나 책임자는 보호한다. 뭐 이런 모양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청장 정도는 저쪽에서도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 쪽에서도 서울청장까지는 결국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책임은 원래 행안부 장관까지 묻는 게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실무적 책임이 거의. 네, 그럼요. 지휘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원래 경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경찰위원회가 있고 청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법상 자치경찰위원회는 예.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돼 있어서 훨씬 더 직접적으로 경찰을 그 시도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 그렇다면 유추해서 여기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근데 합의제 행정기관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면 경찰국을 만드는 시행령을 만들 때 예.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경찰국 설치, 예산 이런 문제를. 근데 여기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이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문기구다. 예,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지휘한다. 지휘할 예. 수 있고 이걸 지휘하지 않은 건 지금까지 직무를 유기해 온 거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예. 그럼 직접적인 요번 수사 책임이 있다는 얘기, 지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예.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본인이. 경찰국이 없었으면 예. 경찰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다. 우리는 그냥 소속만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이 돼 있을 뿐이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이 다 이거 맡아서 가는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경찰국까지 만들면서 직접 지휘하겠다, 예산 인력 통제하겠다, 심지어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지휘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했었어요. 예. 그 대우 조선해양 사태 벌어졌을 때 예. 그때 다른 장관들 전부 다 버스 타고 관용차 타고 갈 때 본인 헬기 타고 갔습니다. 경찰에. 예. 헬기 타고 내려가서 여기 이거 특공대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특공대 투입하지 했더니 그쪽 현장에 있는 경찰들한테 장관님 특공대 투입을 결정할 권한이 예. 장관님한테는 없습니다 라는 예. 핀잔을 듣기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병정놀이 합니까? 권한은 다 누리고 싶고 책임은 경찰한테 돌리고 싶고. 그래서 그 잘 모르는 주장을 다 걷어내고 보면요. 네. 지휘 책임은 분명히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 있습니다. 거죠. 예. 본인이 스스로 대리 이야기한 책임. 거니까. 예.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현 정부가 기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했을 때 기본에 굉장히 많은 자원과 그럼요. 그 노력과 어떤 인적 물적 자원과 노력을 투입을 하고 굉장히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무 문제가 발생 안 했던 거를 그러니까요. 기본은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걸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냥 되는 건 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예. 이
기본이 가장 많은 자원과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는 건데 기본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 부분을 간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 뭐 관성적인 대응 안 된다. 그래서요. 뭐 위험을 너무 뭐 그 원전에 관련해서 관료적 마인드 안 된다. 안전만 우선하는 관료적 생각을 이제 걷어치워야 된다. 이런 그게 얘기를 무슨 했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사고 나라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고의 과정을 보면 기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았던 토대나 노력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내가 하면 이렇게 하면 툭툭 하면 돼. 이런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번도 기본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일 것 같으면 기본의 기본은 사람 모이면 그렇습니다.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그 생각마저 못하게 된 것. 그러니까 그것도 지휘란이 줄줄이 그 생각마저 못하게 된 건 분명히 어디선가 분명히 공통된 원인이 있다는 거겠죠. 네.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이 생명안전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4.16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이 법안을 발의를 그 전에도 그 국회의원들 통해서 발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도 행안위에 올라가서 그냥 계류 중에 있는 예. 생명안전기본법이 있는데 예.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사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한 훨씬 거라는. 중요한 거라서 협소한 형사 책임을 묻는 수사로는 그거는 다 절대 밝힐 찾을 수가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이 전부 딴 생각을 했는지. 예, 왜 그쪽 방향만 바라보고 예. 있었는지, 왜 진짜 투사의 붉은 보자기를 그렇습니다. 예. 향해 달려드는 황소처럼 왜냐하면 그쪽으로만 그분들이 갔는지.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절대 뭐 책임을 방기하려고 그랬다든가 아니면 게을렀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네. 다른 데 진이 빠졌던 거예요. 뭔가에 예, 생각이 그런 거죠. 팔려 있었던 거죠. 예, 예. 왜냐하면 경찰에 몇십 년 있던 분들이 사람이 이 정도 모이면 위험하다는 거 정도는 당연히 그러니까 용산 예. 구청장도 그렇고 용산 서장도 그렇고 서울 경찰청장도 그렇고 오직 그 마약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사저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관저도 지금 짓고 있고 뭐 어제 관저로 이사를 갔다라고 얘기는 하던데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너무나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직접적이겠죠. 예, 책임이. 직접적이고 예. 거기서 무슨 진짜 사소한 교통사고부터 정말 인명사고라도 예. 난다면 대통령이 위해를 입는다면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국가에도 큰일 나는 일이고 본인한테도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온통 신경이 거기가 있지 대통령과 않았는가? 대통령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시한 마약과의 전쟁. 예. 이 두 개의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거의 용산서장은 딴 데 신경 쓸 예.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이 물적 자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어떤 정신적 자원도 그럼요. 어느 곳에 이렇게 많이 배분을 하면 다른 쪽에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인지상정 당연합니다.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총리부터 시작된 G라인의 개통들이 모조리 동시에 빵꾸가 난다는 것은 네. 이것은 신경이 전부 딴 데가,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참사의 원인을 찾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의 신경을 딴 데로 돌린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찾아내고 책임을 지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 책임은 뭐 법적 책임일 수도 있고 예, 정치적 책임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 예, 도의적 법적 책임일 수도 책임을 꼭 있습니다. 바라지도 않아요. 예. 그냥 그 책임에 대해서 찾아내서 인정하고 향후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그래서 길이겠죠. 보통 보면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 유족들이 가장 뼈아프게 하고 한스럽고 이 사회적 참사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뭐 이미 나올 거 다 나왔는데 좀 과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하지만 진상규명을 계속 얘기하는 예. 것은 왜 그러냐면 4.16 세월호 4.16 요거는 그나마 3번 정도 아직도 여전히 미진하다고 하지만 예. 3번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뭐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진상이 다 완벽하게 규명이 안 됐습니다. 예. 형사 책임만 그렇습니다. 딱 지금 물었지. 무슨 엉뚱하게 논의가 검수한 바 어쩌고 하는데 그건 전혀 본질이 아닌 예, 것이 예. 경찰 수사도 아마 실무적 절차,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아무리 셀프 수사라도 실무적 절차에 한 게 왜 이렇게 대응을 안 했는지, 그런 왜 거 응답이, 나오겠죠. 그건 나올 거야 아마 경찰 수사로. 네. 근데 지금 안 나올까봐 걱정하는 것은 그런 좁은 아주 형사 책임의 부분만 딱 하고 봐, 쟤네들이 저렇게 잘못했어 하고 끝날까봐 걱정을 하고 그런 두려워하는 걱정인 거죠. 예. 그것만 하면 돼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있는 용산경찰서장이나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또는 참사에 이르는 그런 보고나 지휘체계의 혼란 이런 것들만 규명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어제 그 대통령의 경로 1만자 예. 질책에 박수를 다들 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게 아니거든. 갸우뚱 그렇죠. 예. 왜 갸우뚱했을까? 그래서 그 시민사회 진영에서 얘기한 생명안전 기본법은 그 사회적 참사가 벌어졌을 때 이 예. 사회적 참사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폭넓게 예. 조사할 수 있는 상설적인 조사기구가 있어야 된다. 음.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참사의 범위를 기후 재앙이라든지 예. 이런 것까지 지난번 홍수 예. 이거 뭐가 문제냐 예. 형사 책임만 물으면 되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예, 향후 재발 가능성을 절대 줄이지 못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이미 또 발의가 돼 있는데 행안위에 그냥 계류돼 있어요. 원래 내년부터 이거를 이제 또 좀 입법 추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오히려 너무 미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빨리 예. 추진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미안해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본인들이 미안해하고 막 죄책감을 느끼고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이런 게 필요하지 셀프 수사로 포커스를 극도로 좁혀서 예. 당일날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것만 찾아서는 그것도 있어야죠 분명히. 예. 근데 그건 정말 기본이죠. 그냥 기본. 아주 지연 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참사의 원인을 아는 데는 그 현미경을 볼 것이 아니고 현미경도 봐야 되죠. 현미경도 봐야 되지만 분명은 전체 그림을 봐서 아 여기서 우리 사회는 붕괴됐구나. 우리의 어떤 행정 체계는 붕괴됐구나. 그 원인을 찾으려면 전체 그림을 반드시 찾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없이는 다만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안 하면 이건 정말 사회에 대한 죄악일 겁니다. 아마 이번 저는 그 우리 헬로윈데이에 대해서 예. 헬로윈데이 인파들을 경찰, 검찰 그리고 용산구청장이 어떻게 받느냐. 예. 축제에 온 사람들이고 예. 보호의 대상으로 받느냐. 보호할 국민으로 받느냐, 예, 보호할 아니면 국민으로 받느냐.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서 예. 몰려 나와가지고 서양 이상한 풍습이나 따르는 예. 이상한 아이들로 받는 마약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는 문란한 애들. 그다음 그게 이제 경찰의 기본적인 접근이었고. 예. 그러니까 계도가 아니라 체포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계도하려면 자 마약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캠페인을 하면 되거든요. 예. 경찰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런 짓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사거리에 경찰이 나와 있는 것은 교통사고가 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지, 주요한 목표지. 사고가 나면 범인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도 SBS랑 같이 무질서의 현장, 소음의 현장 이런 거를 동행 취재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떤 시각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렇죠. 그런 데서. 여기는 무질서한 계도, 무질서한 시민들. 그러니까 마약이나 하는 문란하고 무질서한 청년들 외래 문화에 찌든 이렇게 사람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시각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게요. 물론 청년 중에 마약을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잡아야죠 그런 거. 계도해야죠. 예. 그렇죠. 잡고 계도하고 복지시키고. 치료해주고, 예. 예. 이래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누구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큰 그림은 이들의 99.9%는 그 젊은 열기를 즐기러 나온 그냥 네. 우리 옆집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 이건 안 한 거죠, 거의 이번에 사고를 보면. 지금 뭐 잠재적 범죄자 취급 그걸 한 거 아니냐. 그 국가는 정말 그거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죠. 만약 그런 네.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면. 네.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 노력을 안 한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혼잡 경비 관련돼서 인력이나 구청에서 공무원들이나 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란하고 무질서한 마약이나 하는 문란하고 무질서한 청년들 그 무리들이 있는 그런 행사 이런 시각으로 봤고 그런 시각을 또 보면은 이건 뭐
저는 각자 무슨 그게 미신이 됐든 예. 종교가 됐든 각자의 신념이나 종교의 영역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그게 안 가장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아니 되거든요. 경찰청장도 개인적인 사석에서는 저거 왜 서양 풍습에 저렇게 휩쓸려 가지고 저렇게 시끄럽게 굴어 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네. 그 얘기를 하려면 공직자로서 얘기를 하려면 모든 아이들이 많이 놀러 나오니까 안전 대책을 적어도 예년 정도는 취해놓고 그런 자기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자꾸 받는 거예요. 용산구청장이 본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전에 인터뷰한 걸 쭉 찾아 읽어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분의 그 사실은 구의원 한 번 하고 시의원 나갔다 떨어지고 이번에 전격적으로 또 구청장 후보가 됐단 예. 말이죠. 야, 이 어떻게 경쟁력이 예. 이 정도 이력으로는 물론 다들 훌륭하신 예. 분들이고 구의원 하셨던 분들이 구청장 예. 잘 수행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의 경쟁력이 이 정도였나 국민의힘 안에서 놓고 보니까 그 예비 경선 때부터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심평 변호사가 후원회장이고 용산구청장 인수위원장도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엊그제 또 나오셔가지고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와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구청장 얘기는 싹 빼고 안 하세요. 그렇습니까? 그런 인연이 있습니까? 예,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야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진상 규명 과정 계속 지켜보시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